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무슨 경제 지식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것보다 1학년 때 어떤 꿈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대학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혀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새 상황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직은 뭐 지금 1학년이어서 그런 생각이 크게 많지 않겠지만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갈 거냐, 내가 취업을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과연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서 하고, 남들이 나이키 운동화 신으니까 나도 나이키 운동화 신고, 그죠? 남들이 유니클로에 가서 멋있는 스웨터 사니까 나도 유니클로 가서 멋있는 스웨터 사고, 혹시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면 굉장히 큰 꿈을 마음속에 품고 큰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옆에서 너 공무원이나 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빠 가업이나 물려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조금 앞서 나가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게 과연 내 잘못인가? 아마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취업도 안 되고 가치 체계가 혼란스럽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어쩌면 여러분의 선배나 아니면 사회일 거예요.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어쨌든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숙명처럼 가지고 난 이 숙제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짜증스럽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재화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서 그거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바깥으로 그거를 뭘 어떻게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뿜어낸다든지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과연 내 잘못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던질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죠? 살아야 돼요. 이왕 살 거면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단어,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 삶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 생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한번 보죠. 자,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첫 번째, 그러면 이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아무런 꿈이 없고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는 게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없을 거예요?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한다는 거가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꿈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신지? 지금은 이미 우리하고 이제 세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들한테 꿈과 영감을 가져다 준 거에는 분명해요. 자, 행복한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따뜻한 저녁이 있는 삶이죠.
그죠? 여러분들 하루 중에 서 있잖아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일 행복한 거는 저녁 때 여자친구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아니면 가족들하고 집에서 오손도손 밥 먹을 때, 그때가 아마 제일 행복한 순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로 행복한 삶, 멋과 낭만이 있는 삶이겠죠. 여기 유시진 대위하고 이런 핸드백을 들고 데이트를 하면 굉장히 괜찮겠죠. 그죠?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 삶에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최근세사를 보면서 꿈에 관해서 아마 이분만큼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남편은 1993년에 대통령이 됐어요. 아마 힐러리 클린턴도 젊었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클린턴이랑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예일 대학에서 같이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꿈이 있었든 없었든 좋아요. 자기 남편이 2001년에 대통령을 그만두는데 2001년에 힐러리는 뉴욕주의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됐고, 2008년에 대통령에 또다시 출마를 처음으로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한테 밀려서 대통령이 못했어요. 그럼 부시가 8년 대통령을 하고 오바마가 8년 대통령을 했으면 클린턴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16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기 산수는 전부 다 잘하네요. 16년을 기다려서 지금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는 겁니다. 힐러리를 보면서 느낀 거는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확실한 꿈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꿈. 오늘 하루는 내가 부산은행에 취직하려고 그랬다가, 내일은 공무원이 된다고 그랬다가, 모레는 선생님이 된다고 했다가, 이런 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 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힐러리는 어떤 일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1년에 뉴욕주의 상원 의원이 됐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이 됐어요. 외교부 장관으로 첫 5년인가를 근무를 해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이 있는 거죠. 16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라도 꿈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해보세요.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생각 없이 어머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했고, 아빠가 뭐 하라고 그러면 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어쩌면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순간만이라도, 자, 지금 이 강의실에서만이라도 여러분들 목표를 마음속으로 정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한번 정해보세요. 두 번째로 생각할 거, 여러분들이 가능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영화 배우 되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도 역시 어디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듣기 어려운 얘기일 텐데, 여러분들 현실에 뿌리 내리고 과연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꿈만 쫓아요. 좋아요.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집안의 사정이나 자기의 어떤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생활이 지치고 꿈도 꺾이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중에서 가령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어머님은 아프시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겠다. 디자이너 하려고 그러면 매일 밤새야 돼요. 매일 밤새고 집에 못 돌아가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누가 돌볼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요. 꿈을 정할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꺾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꿈 정하는 거를 직장 정하는 거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 정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뭘 결정할 때,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일단 써놓고 보면 또 다르게 정리가 되거든요. 써놓고 보면 일목요연하게 보여요. 아, 뭐가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기를 써라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직장을 정하고 꿈도 정할 때도 한번 이런 일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한번 써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아, 나도 송중기처럼 탤런트가 되겠다. 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 거 못하고 나는 남을 잘 가르치니까 공부도 좀 하니까 교수가 되겠다. 이렇게 써보세요. 요리사가 되겠다. 이런 것도 좋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가, 재능이 있는가, 적성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 오면은 야, 내가 재능이 있는지 적성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감별하는 거 간단해요. 그 일을 하면 신나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거기에 적성이에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환경 테스트를 해요. 탤런트가 되려면 그냥 가서 열심히 내가 몸으로 내 잘생긴 얼굴로 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 할 수 있어요. 아, 교수가 되려면 지금 해외 유학도 가야 되고 나 영어 근데 좀 잘 못하고 집에 돈도 별로 없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럼 노.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정해졌다고 하죠.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경제, 뭐 경영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꿈이 만약에 한국의 무슨 버냉키, 한국의 그린스팬처럼 한국은행 총재가 되는 게 여러분의 꿈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라고 하는 거는 꿈과 조금 다른 게 목표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목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눈목자를 쓰잖아요. 그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에 있어요. 가까운데. 자, 한국은행 총재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 교수가 되려면 부산대학에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 경찰관이 돼서 경찰의 총수가 되고 싶으면, 경찰서장이 되고 싶으면 일단 경찰에 들어가야 돼요. 한국은행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목표일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서 내가 총재까지 가려고 그러면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가는 게 좋겠죠. 그죠? 대부분 직장에서 다 유학 보내주거든요. 대부분 직장에서 보내줘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한국은행에 가서 유학하고 책도 한 권 쓰고 그러면은 한국은행 부총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총재 되는 건 쉬운 거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여러분의 꿈이 드디어 실현될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되려면 한국은행을 들어가는 게 제일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우면 다른 길을 가도 돼요. 여러분들 혹시 우피 골드버그라고 하는 흑인 여배우 아세요?
지금 할리우드에서 개성파 여배우로서 근데 그분은 원래 배우 출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영화사에서 허드렛 심부름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펑크가 나니까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른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중에서 옛날에 장종훈이라는 선수 아세요? 한화 이글스에 있던 키 큰 장종훈이라는 선수. 그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뭐 야구도 그렇게 뭐 고등학교 때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프로팀에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전 자리가 나니까 빼차고 그리고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가수 중에 나훈아라는 사람 알죠? 나훈아라는 사람도 레코드 가게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꿈이 어느 분야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꿈이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게 내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금융 분야에 있는 회사를 먼저 들어가세요. 여기 적혀있죠? 부산은행에 들어가셔도 좋고 금융위원회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셔도 좋고 아니면 경제학 교수가 되셔도 그런 꿈들을 나중에 자기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너무 대학에 다니면서 꿈을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목표를 내려오다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크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앞으로 내가 가서 기여하고 내가 성공할 분야가 뭔가 그 분야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학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꿈을 이루려면 첫 번째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잔소리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 안 나오고서 지금 어디 가서 뭘 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대학을 나와야 외국 사람이랑 얘기도 되고 뭐 외국의 트렌드도 알고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고 대학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왔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금융공부협에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죠? 뭐죠?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30개국에 수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스토리 전개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런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문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있는 동안에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무슨 죽기 살기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제 얘기는 인문학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철학 공부도 좀 하고 문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미술 공부도 하고 이런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엔터테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엔터테인을 잘 하는 것이 역시 공부 잘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자대학의 최재천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남미에 있는 어떤 개미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이전에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연구를 한 지 3개월 만에 세계에서 최고의 그 분야의 최고의 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글로벌 이 경제 통상학과인가요? 여기에 들어오셨으니까 기초적인 공부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 쪽에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금융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금융회사와 관련된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학 공부를 하셔야 되고 상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은행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은행 업무의 기초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뭐 글로벌 경제 통상학과니까 난 경제학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버리고
열심히 회계학도 공부하고 상법도 공부하고 이런 기초적인 학문들을 공부를 해둬야 사회에 나가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으면 경제신문 열심히 보세요. 만약에 관심이 조금 더 있다고 하면 뉴욕타임스에 들어가면 폴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칼럼을 써요. 뉴욕타임스에 그 폴 크루그만 칼럼이 있는데, 폴 크루그만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경제학자거든요. 이분이 쓰는 칼럼을 보면 A4 용지로 프린트아웃하면 딱 2장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네트워크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신문에서 보시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분이 다니던 학교 출신들이 다 그 주변에 다 포진하잖아요. 출세하잖아요. 그죠? 친구나 동창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출세해요? 그 사람들 믿고 그 사람들이랑 옛날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앉아있는 이 친구들이 미래의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알았다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평생이 그냥 편해질 수도 있어요. 인문학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돈만 벌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자기 마음을 힐링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필요해요. 미술, 음악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틈틈이 공부하면 돼요.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모차르트 이렇게 치면 모차르트에 관한 노래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냥 공부하면서 틀어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피곤하실 때 좀 틀어놓고서 힐링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의 폭 또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건강으로 해야죠. 건강. 좋은 인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여유 있고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대학에 있으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대학에 있으면서 조금 더 지성인답게, 지성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지성인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균형 감각을 대학에서부터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생활 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 중에 뭐 되게 바쁘고 약속 많고 뭐 저녁에도 뭐가 일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활이 바쁘다고 하는 거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바쁘지 않아요. 왜냐면 다 자기가 매니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 모든 걸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대부분 능력이 없고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상황들을 매니지 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항상 바빠요. 학교에 5분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숙제를 해줬는지 몰라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시간 수업이 또 늦어요.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죠. 5분, 10분 먼저 일어서서 여러분들 5분 먼저, 10분 먼저 가세요. 자, 그렇게 하면 행복한 삶은 역시 개성이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발을 디디는 삶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불안이나 불행이나 이런 경우는 정말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대학을 들어간 지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 40년 만에 4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건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대학을 다닐 때 정말 제대로 된 꿈을 한 번이라도 꾼 적이 있나 이런 후회가 많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지금 확실한 꿈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있는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뭐 그 정도의 나이는 아직 안 됐으니까. 두 번째,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실험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던져봐요. 왜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실이에요.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서 실패하면 그건 굉장히 쪽팔리는 일이고, 사회에 나가서 실패하면 잘못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실험하고 도전해보고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인문학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회계학도 공부하고, 이런 노력을 하라고.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한번 생활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한번, 아니 반성이라는 뜻보다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열정적으로 내가 학교에 갔다 내가 본 만큼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있게 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답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쯤 다시 되돌아보고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을 다니면서 맛이 아니고 멋이 아니고 맛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멋으로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타임지를 맨날 사서 끼고 다녔어요. 그때 타임지 한 번에 500원이었어요. 520원이었는데 52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원이나 4,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매주 사는 거예요. 매주. 근데 한 페이지도 제대로 못 읽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폼으로 살았던 인생이 굉장히 후회돼요.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고, 타임지를 뭐 200권을 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단 한 권이라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죠.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는 사실은 공무원이 꿈이 아니었고요. 공무원이 꿈이 아니고 사실은 방송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얼굴에 무슨 방송을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엔 텔레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그 중계 방송을 하고 사회를 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게 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됐죠. 공무원이 됐고, 뭐 자산관리공사의 사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럴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꼭 자기가 원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태도의 면에 있어서는 꿈과 관련해서 플렉서블해질 필요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부총재가 못 됐어요. 그럼 자기가 자살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걸 빨리,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청포도라는 거 있잖아요. 아, 저거는 신포도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꿈이라고 하는 거는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그걸 못 이루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 실패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남의 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늦은 시간까지 같이 얘기 들어줘서.